네, 지난 금요일 양대 지수는 나란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유럽과 미국발 훈풍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1960선 회복했습니다. 1965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상승하면서 565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이 1,410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가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외국인이 310억 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반면에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6월물입니다. 역시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개인이 1,455계약, 기관이 1,290계약 매수했고요. 외국인만이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마감된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 중심적으로 매매했었는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현대차, 3위에는 포스코, 그리고 4위에는 오리온, 그리고 5위에는 기아차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0.4%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4월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상승폭 늘렸습니다. 2%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입니다. 1위는 기아차가 차지를 했고요. 2위는 KT, 3위는 SK하이닉스, 그리고 4위는 동아ST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에는 현대모비스까지 랭크가 됐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살펴볼 종목은 KT인데요. 기관이 5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1%대 오름폭을 늘렸는데요. 이날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2분기에 통신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 동아ST 같은 경우도 기관이 3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 9%대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악재가 있긴 했습니다. 600억 원대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자동차주 동반 강세에 힘입어서 1%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먼저 팔았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LG전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하나금융지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에는 GKL, 5위에는 이마트가 랭크가 됐었는데요.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면서 낙폭을 늘렸습니다. 이 금융주가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라는 소식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특히 부진했습니다. 금융지주 4대사 가운데 실적이 가장 감소폭이 크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2%대 하락폭을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GKL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11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1.3% 하락했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어떤 종목 많이 팔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도 종목입니다. 1위는 우리금융, 2위는 CJ제일제당, 그리고 3위에는 LG디스플레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5위에는 오리온까지 랭크가 됐는데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에 지난 금요일 3%대 낙폭 늘렸습니다. 역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흐름 부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기관이 3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0.8%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주가 하락에 대해서 꾸준한 상승에 대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기아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5위 그리고 기관 순매수 1위를 차지했던 종목인데요. 그럼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거래일째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통해서 오름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2%대 오름폭 늘렸습니다.
56,600원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이 국내 차들의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4월 글로벌 시장 판매가 전년보다 8%대 오름폭 늘렸고요. 이 내수시장에서의 판매도 전년보다 1% 늘어나면서 3월에 감소해서 증가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순매도 특징주입니다. CJ제일제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동반 매도했었는데요. 기관 순매도 2위를 차지했던 종목입니다. 그럼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의 마감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4%대 내리면서 30만 4천 원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CJ제일제당 최근 흐름이 부진합니다.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실적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전년보다 3.24% 오르면서 2조 4,484억 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부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대 내리면서 1,252억 3,600만 원, 그리고 순이익도 전년보다 52%대 낙폭을 기록한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한 거와 비슷했습니다. 시장 전망도 영업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이 마트 영업일수가 제한이 됐었고, 이에 따라서 식품사업부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 마감했던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